자, 이번 영상은 우리가 2학기 때 논리학 시간에 프랙탈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 중에 좀 심화된 내용을 방과후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내용과 좀 더 관심 가졌던 내용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는 영상 몇 개, 한 7개에서 8개 정도 올릴 예정인데 같이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수업하면서 이제 제목을 복소평면에서의 프랙탈 탐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했던 내용 중에 줄리아 집합과 만델브로 집합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복소평면이란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좀 보면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재는 선생님 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자,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볼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 설명하고 싶은 게 이 줄리아 집합이란 것과 만델브로 집합이란 건데, 자, 프랙탈이란 용어를 만든 사람이 이 만델브로라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만델브로라는 사람도 어디에서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줄리아라는 프랑스 사람에 대한 이 사람도 물론 프랑스 사람이지만 연구를 통해서 만델브로가 프랙탈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랙탈을 공부하려면 이 줄리아 집합과 만델브로 집합이라는 대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줄리아 집합과 만델브로 집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소수 수열의 수렴성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복소수 수열 되게 어렵지. 이 복소수의 수열의 수렴과 발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계성 어떤 수열이 유계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얘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복소평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복소평면. 그러니까 이 복소수 수열을 복소평면에 나타내서 그것의 수렴과 발산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이해를 통해서 이 줄리아 집합과 만델브로 집합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간 과정에 대한 탐구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소평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복소평면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잘 되어 있다면 복소평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자체를 찾아가면 만델브로 집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복소평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한 7개, 8개 정도 찍는다 그랬잖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거는 우선 복소평면의 뜻을 좀 더 이해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복소평면에서 어떻게 재해석한다? 기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배우진 않지만 이 복소평면을 물론 우리 운정고등학교에서는 고급수학 시간에 배우긴 하지. 이 복소평면과 극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물리에서 응용이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기하적으로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 복소평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프랙탈 도형 중에 가장 특징적인 줄리아 집합과 여기 있는 만델브로 집합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복소평면에서 표현된 줄리아 집합과 만델브로 집합에서 프랙탈 도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인 자기유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복소평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복소평면과 극형식. 자, 복소평면이란 게 되게 어려운 표현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직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등학교 우리가 고1때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배우긴 해.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대수적인 측면에서만 얘를 해석했었는데 복소평면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복소평면이란 대상, 복소평면. 즉, 복소수를 평면에 나타낸 거야. 자,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평면. 우리 좌표평면은 자연스럽지?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복소평면과 좌표평면을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평면에 표현하니까 두 가지 차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점에 3,2라는 점이 있어. 우리가 좌표평면의 어떤 점을 하나의 좌표와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게 좌표평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보통 X축, 여기 있는 세로에 있는 선을 Y축이라고 하지. 그래서 X축은 3, Y축은 2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근데 복소평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똑같이 여기 가로축으로 3칸을 가, 세로축으로 2칸을 가.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좌표평면에 있는 것처럼 3,2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의 점을 하나의 복소수와 대응시키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결국엔 뭐냐? 여기서 떨어진 거리는 같이 해석하는데 우리는 좌표평면에서는 하나의 가로축을 X축, 하나의 세로축을 Y축, 즉 둘 다 실수값으로 해석했었는데 복소평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냐? 자, 얘는 3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얘를 하나의 실수값, 얘는 실수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실수에 대응시킬 건데 여기 있는 가로축은 허수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여기 2칸 떨어졌잖아? 그 2칸 떨어진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복소수와 대응시키겠다는 얘기야. 즉 아이디어는 뭐냐면 하나의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뭐라고 했냐? 실수부라고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허수 단위 앞에 곱해진 이 b를 허수부라고 했거든? 즉 실수부 하나를 축 하나에 표현하고 허수부 하나를 축 하나에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는 실수축, 허수축, x축, y축 둘 다 실수였는데 복소 평면에서는 하나는 실수축, 하나는 허수축이라고 해석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z라는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실수부를 어떤 기호를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야. 자, 얘는 실수부, 리얼 파트라고 할 거고 이런 기호를 쓰면 b인데 얘는 허수부,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복소수라는 거를 복소 평면에 나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의 사칙 연산 중에 합과 곱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복소수 합. 근데 솔직히 복소수 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야. 자, 여기 있는 알파라는 복소수와 베타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합해볼까? 자, 1 플러스 2i라는 복소수, 3 플러스 i라는 복소수가 있어.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지. 그럼 실수분은 실수부대로, 허수분은 허수부대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복소수의 합을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보기 위해서 복소 평면에 나타냈어. 자, 여기 있는 건 뭐야? 다 실수값이죠. 실수축. 여기 있는 건 다 봐. 뭐야? 1, 2, 3, 4가 아니라 i, 2i, 3. 허수에 해당되는 거. 즉 허수축인 거야. 즉 3 플러스 i라는 베타라는 복소수와 1 플러스 2i라는 알파라는 복소수를 합하면 4 플러스 3i라는 새로운 복소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복소수가 여기 표현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기하적 해석을 어떻게 내릴 거냐? 얘는 결국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두 복소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이 두 복소수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된다. 즉 복소수의 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된다. 자, 이 대각선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하를 통해서 설명하면 벡터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직관적이야. 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번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복수수의 곱을 설명할 건데 얘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여기서 설명을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기 위해서 복수수의 곱을 순서를 생각해서 선생님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서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건데 이렇게 하나씩 따져볼게. 자, 이미 복소수 a 플러스 b에 특정 실수로 곱할 거야. 어떤 실수로 곱할 거냐면 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에
2라는 실수를 곱해볼게. 실수. 자, 그럼 얘를 대수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2a 플러스 2bi가 되지. 자, 얘를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얘가 a, 얘가 b라고 하자. 자, 여기에 a 플러스 bi라는 게 있다. 자, 그때 2a 플러스 2bi를 복소 평면에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a를 두 칸만큼 가겠지. 자, b도 두 칸만큼 갈 것 같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를 통해서 2a 플러스 2bi는 어떻게 표현될까? 두 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2a 플러스 2bi가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다. 잠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설명할 수 있냐? 어떤 임의 복소수의 실수, 단순한 실수 k를 곱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원점으로부터 k배 연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를 통해서 2배 하면 두 칸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2배 쭉 늘린다. 즉 원점으로부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원점이 시점이 된다는 얘기야. 원점으로부터 k배 연장이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k 값이 1보다 클 수 있고 0과 1 사이일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즉 k가 0보다 크냐, k가 0보다 작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k가 절대값이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에 대한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수, 음수를 통해서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방향에 대한 설명은 물리적 해석과도 연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특정 실수로 곱하는 거는 확대 축소다, 확대 축소. 그리고 방향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또한 두 번째 단계. 자, 임의 복소수에 이번에는 실수로 곱하는 게 아니라 허수 단위만 곱해볼게. 허수 단위. a 플러스 bi에다가 i라는 허수 단위만 곱했을 때 얘를 대수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bi에다가 i 곱하면 마이너스 b가 되고 a에다가 i 곱하면 ai가 되지. 즉 얘를 대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a, b. 즉 여기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어. 자, 이런 복소수를 가리키고 있을 때 마이너스 b 플러스 ai라는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 복소 평면에 얘가 b니까 마이너스 b는 얘가 같은 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b 안쯤이 될 것 같아. 자, 얘가 a면 a만큼 같이 복소수의 값만큼 표현돼야 되니까, 자, 얘가 a가 될 거니까 여기 나타낸 복소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ai가 될 것 같다는 얘기지. 자, 처음에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었는데 거기다 허수 단위 i를 곱하면 여기 나타나네. 여기 여기서 기하적 해석을 어떻게 내릴 거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지금 일단 직각삼각형이야. 여기 있는 삼각형. 자, 얘도 당연히 직각삼각형이겠지. 자, 그때 얘가 떨어진 거리가 b였어. 자, 그럼 얘도 떨어진 거리가 b겠지? 자, 여기 떨어진 거리 길이가 a야. 그럼 얘도 길이가 a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은 직각에다가 ab니까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란 말이야. 합동인 삼각형.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가 동그라미 각이고 얘가 세모 x각이면 얘도 동그라미 각이고 얘도 x각이죠. 근데 얘가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란 말이야. 그럼 얘 동그라미와 x가 90도이니까 이 평면을 90도. 그럼 얘가 서로 직각이 된다. 즉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그것에 대해서 허수 단위 i를 곱한 마이너스 b 플러스 ai라는 복소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90도 각만큼 회전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의 복소수에 허수 단위 i를 곱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계가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면 얘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했다. 뭐 했을 때? 허수 단위를 곱하면 90도 회전만큼 회전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복수수의 곱을 기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두 단계 실수배 곱하는 거, 그냥 실수배, 허수 단위배 곱하는 거에 대한 기하적 해석을 내렸어.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얘를 종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는 실수배, 허수 단위배가 아니라 임의 복소수의 특정 복소수를 한번 표현해보자. 즉 a 플러스 bi라는 임의 복소수의 특정한 복소수.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기서는 2 플러스 3i라는 특정 복소수로 곱할 거거든. 자, 물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얘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 얘를 좀 더 구분지어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a 플러스 bi랑 2 곱한 거 더하기 a 플러스 bi에다가 허수단위 i 곱한 거에다가 실수배 3 곱한 거. 자, 얘를 이렇게 쪼개서 이해해 볼게. 이렇게 된 거를 p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된 거를 q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된 거를 r이라고 표현하고, 갑자기 안 나오네. 이렇게 표현된 거를 s라고 표현해보자. 그때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어떤 복소수, 임의 복소수, 얘를 a라는 점이라고 하고 2 플러스 3b를 b라는 복소수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a, b와 pqrs를 복소 평면에 한 번에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실수축, 허수축이 있을 때 a, b. 자, 여기 a라는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있다. 그때 p라는 점은 어떻게 표현되지? p라는 점? p라는 점은 이 a라는 복소수의 2배 한 거지. 우리 아까 2배, 어떤 특정 실수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확대하는 축소를 설명한다 그랬지. 자, 얘가 양수니까 얘랑 같은 방향으로 하나, 둘, 2배가 될 거야. 자, 얘가 p라는 점이 되겠네. 그죠? 또한 q라는 점은 뭐지? a 플러스 bi라는 여기 있는 복소수에 허수단위 i를 곱했지. 허수단위 i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다 그랬지. 자, 그럼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돼서 여기에 q라는 점이 될 거야. 자, 구체적으로 보면 얘가 아마 마이너스 b, 얘가 a가 될 거거든. 이때 이 q라는 점에다가 다시 3만큼 곱했지. 그럼 뭐야? 특정 실수배를 하면 이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 둘, 세 칸 간단 말이야. 확대 축소를 의미한다 그랬잖아. 자, 얘가 r이란 점이야. 자, 그러면 이 p라는 복소수와 r이란 복소수의 합, 복소수의 합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 p라는 복소수와 r이라는 복소수를 복소 평면에 나타냈을 때 그걸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자, 여기서 좀 끊겼지? 이러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 점이 r이란 점이 되겠다. 자,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서 한 칸, 두 칸 갔으니까 얘를 이렇게 두 칸 설명할 수 있고 얘를 한 칸, 두 칸, 세 칸 갔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얘는 직각사각형이죠. 왜냐하면 얘는 허수단위 i만큼 곱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했잖아. 자, 여기에 있는 r, 자, 다시 pr, 자, 얘는 이제 s란 점이지. 다시, 그러니까 p라는 복소수와 r이라는 복소수를 합하면 만들어진 이 점이 s라는 복소수였다. 즉 s라는 복소수가 지금 a라는 복소수와 b라는 복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복소 평면인데, 복소 평면에 나타나는 하나의 점인데 얘를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선생님이 b라는 복소수만 다시 나타내 볼게. 자, b라는 복소수는 뭐냐면 2 플러스 3i야.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자, 얘가 2 플러스 3i네. 자, 얘를 자세히 보면 가로로, 즉 실수축으로 두 칸, 허수축으로 세 칸 같거든. 자, 얘가 b라는 복소수인데, 자, 여기 선생님 어떤 해석을 내릴 거냐면 이 s라는 점과 p라는 점과 이 원점을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볼게. 물론 얘는 직각삼각형이겠죠. 직각삼각형. 자, 여기서도
이 B란 점을 통해서 원점 얘랑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때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같이 보면 이 두 직각삼각형 사이에 어떤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관계를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도 가로로 한 칸, 두 칸. 여기도 가로로 한 칸, 두 칸. 물론 떨어진 길이는 다르지만 한 칸, 두 칸. B값이 같다는 얘기야. 또한 여기 있는 높이도 한 칸, 두 칸, 세 칸이지. 자,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이야. 즉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파란색 직각삼각형이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가 닮음이다. 닮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떨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떨어진 각도 여기도 세타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또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OA 떨어진 절대값 OA와 OS S 절대값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OS의 그 B값은 여기 있는 파란색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파란색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므로 OA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 길이죠. 근데 여기 있는 길이가 뭐야? 한 칸, 두 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가 1인 거야. 1일 때 OS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길이가 변이 뭐지? OS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 OB에 해당되는 거였죠. 이거 대 OB의 길이가 된다. 따라서 OS 얘랑 얘의 곱은 얘랑 얘의 곱과 같잖아. 자, 그래서 OS 얘는 절대값 OA 곱하기 절대값 OB와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복소수와 B라는 특정 복소수, 어떤 임의 복소수의 특정 복소수를 곱한 거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지금 설명을 좀 장황했는데 결론 지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첫 번째 회전, 뭔가 회전이 일어났어. 각도 세타, 여기도 각도 세타. 회전과 두 번째 확대. 확대는 뭐냐면 여기 있는 OS라는 그 절대값의 길이는 원래 주어진 OA 여기 절대값 길이에 OB라는 절대값 길이를 곱한 거다. 곱한 거와 같다. 회전 확대 이거 한 위치의 복소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하는 회전하는 각, 회전각 세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여기 있는 세타는 뭐였냐면 이 뒤에 곱해지는 2 플러스 3i B라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세타를 통해서 설명되었거든. 뭐냐면 2 플러스 3i 얘와 x축이 이루는 거. x축이 이루는 각이고, 자, 두 번째 확대율은 뭐야? OS 여기 있는 길이의 절대값은 OA 처음에 주어진 A라는 복소수 OA의 절대값과 뒤에 곱해지는 B라는 복소수 그것의 각각 절대값의 곱과 같다는 얘기야. 그 확대율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A 플러스 B와의 거리 곱하기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점으로부터 2 플러스 3i의 거리 각각을 곱한 것과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복소수의 곱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려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 확대했다, 회전되었다. 어떤 각만큼 회전되었냐? 확대되었다. 얼마만큼 길이만큼 확대되었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 회전각 세타는 뒤에 곱해진 얘가 x축과 이루는 각만큼 회전이 됐고 그 확대율은 각각 떨어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대한 곱과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 사례를 통해서 어떤 설명할 수 있냐면 복소수의 연산을 기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회전각, 즉 회전각에 대한 개념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겠다. 즉, 이 회전각에 대한 개념과 거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개념을 일반화시킨 게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극형식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복소수의 곱을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회전각에 대한 얘기와 거리에 대한 개념을 일반화시켜서 극형식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성경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